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메콩 정상회의 뉴스 특보입니다. 잠시 뒤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아세안 10개 나라 중에서 메콩강을 접한 5개 나라만 따로 모여서 이 별도의 정상회의를 갖는 건데요. 2011년 장관급 회의로 시작된 것이 이번에 이 정상급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회의 뒤에는 한강 메콩강 선언도 채택될 예정입니다. 먼저 유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메콩 유역 5개국과 한국이 별도로 갖는 회의입니다. 2011년부터 장관급에서 갔던 회의를 올해 처음 정상급으로 격상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추진 동력을 더 강력하게 확보한다는 차원입니다. 메콩 5개국이 중국과 인도, 아세안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인데다 경제적 성장률도 높아 아세안의 고속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고려됐습니다. 2억 4천 명이 넘는 인구에서 특히 젊은 노동 인구의 비중이 높고 수력 발전, 목재, 광물 자원 등도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메콩 5개국에 맞는 맞춤형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메콩 국가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반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메콩 5개국 정상들과 별도로 환영 만찬을 가졌습니다. 정부는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이를 담은 한강 메콩강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어제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폐막되는데요. 앞으로 30년 미래협력 청사진을 담은 공동 비전과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 아세안 정상들은 보호 무역주의에 맞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로 하고 아세안 주도의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도 촉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소식은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한자리에 모인 한 아세안 정상들. 새로운 30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 번영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담은 공동 비전,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먼저 모든 형태의 보호 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타결에 이어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자 FTA 체결 추진을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공동체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드러난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영내 자유무역 강화로 함께 돌파구를 만들자는 뜻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협력과 연대만이 그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도 촉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조기에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을 향해선 추가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영내 다자안보협의체 ARF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에 협력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세안 주도 지역협의체를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회의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로 미래 30년을 향한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신남방 정책 1단계를 완성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어제 폐막된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오늘 열리는 한 메콩 정상회의는 신남방 정책의 일환인데요. 일본에 텃밭인 아세안 국가들과의 이런 교류 협력, 우리 기업들로서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번엔 현대차 울산 공장을 찾았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 1조 8천억 원을 들여 완성차 공장을 지을 예정인데 대통령이 미리 한국 본사를 둘러본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자동차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지만 일본산이 96%에 이르는 일본의 텃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파,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타결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강과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제품의 관세가 모두 철폐되면서 일본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생산 조건이 된 겁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을 전략적 교두보로 활용해 다양한 아세안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더욱 긴밀한 경제 협력을 다짐했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 필리핀과 FTA 타결을, 태국과 인프라 등 협력 강화를 약속한 건 이런 무역 불균형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자기기 섬유에서 자동차학 이런 여타 산업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에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으로 신남방 정책이 결실을 맺으려면 제2, 제3의 생산 교두보 마련과 함께 신산업과 서비스 분야의 무역과 투자 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누리마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각국 정상들이 속속 모여들 텐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정 기자, 이제 곧 정상회의가 시작이 될 텐데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정상회의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부산 누리마루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조금 뒤인 9시 40분부터 태국과 베트남 등 메콩강 유역 국가 정상들이 회의장인 부산 누리마루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어제 한 아세안 정상회의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상들을 맞이했지만 오늘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정상들을 영접할 예정입니다. 정상들이 모두 모이면 간단한 환담을 갖고 기념 촬영을 마친 뒤에 본격적인 한메콩 정상회의의 본회의가 시작됩니다. 회의는 11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까요? 네, 회의의 핵심은 한국과 그리고 메콩 유역 5개 나라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상들과 문화 관광, 인적 자원 개발,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회의는 원래 2011년부터 장관급에서 갔던 회의였다가 올해 처음 정상급으로 격상됐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추진 동력을 더 강력하게 확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메콩 5개국은 중국과 인도 그리고 아세안을 잇는 지리적인 요충지인데다가 또 경제 성장률도 높아서 아세안의 고속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과 메콩 정상들이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한강 메콩강 성명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40분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부산 백스코에서 프라얏 태국 총리와 함께 오늘 한메콩 정상회의의 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각국 정상들이 도착해서 기념사진 촬영을 한 이후에 한메콩 정상회의가 진행됩니다. 먼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인교대 김희재 교수, 통일외교부 김경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 기자 먼저 일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9시 40분, 이제 한 3분 정도 남아있네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접을 하고 이제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일정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9시 40분에 5개국 국가 정상이 속속 도착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접을 했는데 오늘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접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 이 정상 라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네. 10분 정도 환담을 나누고 그렇군요. 이 기념 촬영을 하게 됩니다. 본 회의는 10시부터 시작됐는데요. 11시까지 1시간 정도 이어지고요. 회의가 끝난 뒤에는 정상들은 한메콩 생물 다양성 특별전을 감상을 합니다. 네. 이후에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한메콩 정상회의 공동 언론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제1차 이제 한메콩 정상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교수님, 이 메콩 국가들이 5개 나라잖아요. 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그 메콩강 유역에 자리 잡은 대륙부 동남아 국가들입니다. 메콩은 현지어로 어머니의 강, 메가 어머니란 뜻이거든요. 네. 정말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어머니처럼 의존하는 어떤 경배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네. 워낙 불심이 깊은 분들이라 이 메콩강에 갖는 상징 의미가 큽니다. 네.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해서 중국을 거쳐서 미얀마, 또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으로 이어지는 네. 국제 하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시간 이제 누리마루 그 회의장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잠시 뒤에는 각국 정상들이 이제 도착을 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접을 한 이후에 이동해서 정상 라운지에서 대통령과 환담 이후에 저곳에서 이제 회의가 10시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김 기자, 이 한메콩 정상회의가 1차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장관급 회의였다가 이번에 격상이 된 거죠. 어떤 회의입니까?
2011년부터 장관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1년마다 회의를 열었고 한국과 메콩 5개 국가의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는데 이 메콩 5개 국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니까 이 네. 장관급 회의를 이번에 정상급으로 처음으로 격상해서 이번에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연계해서 치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나라 5개 나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발전 가능성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아세안이 이제 세계의 성장 엔진으로 불릴 만큼 굉장히 뜨거운 경제 성장의 현장인데요. 네. 특히 이 대륙부의 이 메콩 연안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눈부십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앞서 있는 어떤 디지털 중심지란 얘기를 할 정도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없는 게 메리트인 어떤 새로운 시장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기반 시설이 없는 게 역설적으로 새로운 거를 깔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어떤 기존 방해 세력도 없고요.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신산업을 융합해서 스마트 도시를 건설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새로운 실험을 하기에 좋은 어떤 공유 경제의 거대한 실험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2011년부터 장관급으로 회의가 진행한 이후에 그 당시 이제 한강 선언이 있었고요. 오늘도 뭐 한강 메콩강 선언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그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주요 의제는 한국과 메콩강 5개 국가의 이 상생 번영에 대한 방안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오는 게 한국에서 경제 성장을 표현할 때 대표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이걸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가자는 게 사실 이번 회의의 핵심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메콩 5개국 국가의 발전 가능성이 워낙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한국의 노하우까지 더해지면 그렇군요. 사실 이 메콩강의 기적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다양한 전 세계 국가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마 어제 이제 환영 만찬 모습인 것 같은데 김 기자 어제 환영 만찬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사에서 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 메콩 지역은 실제로 북한과 모두 수교를 맺고 있거든요. 이제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이끌어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줬다라고 감사의 뜻을 먼저 표했고 네. 이제 앞으로 남북 정상과 이 메콩 정상들이 식사를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메콩 5개 국가가 이 불교 국가인데 네. 1500년 전에 메콩 유역의 불교가 부산으로 전해져서 이 한반도에 퍼져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인연은 지금 최초 삼좌부 불교 도량인 태종사다라고 또 역사적인 맥락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이 만찬 메뉴도 또 화제가 됐었죠. 화제가 됐는데요. 이 불교 국가임을 감안해서 사찰 음식 그리고 한국의 특징인 발효 음식을 준비를 했고 깻잎 부각이라든지 우엉 밀쌈 등의 음식이 나왔고 이 건배주로는 평택 쌀로 만든 천비향 약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만찬 행사가 끝난 뒤에는 함께 이 행사장으로 이동해서 VR을 감상을 했는데 네. 이 VR에는 이 태국의 스코타이 그리고 이 베트남의 후에,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미얀마의 바간, 라오스의 와프 같은 대표적인 문화유산들을 감상해서 반응이 좋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메콩 5개 국가라고 한다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이제 태국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지리적 요충지이다. 또 하나는 이제 젊은 노동력, 뭐 역동성이 있는 국가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이 지역이 전쟁의 아픔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렇죠. 사상자를 냈고요. 네. 그래서 이 고령층 인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면서 네. 이 지역이 전쟁터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이제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네. 이 아세안에서도 젊은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구의 그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어떤 그 식민 지배의 아픔을 우리와 좀 공유하고 있는 나라, 또 전쟁의 어떤 위험성을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평화 경제의 실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또 그런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네, 전쟁을 겪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또 평화에 대한 그 중요성을 더 알고 있고 예.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ARF를 비롯해서 북한이 참여하는 어떤 안보 공동체가 이 안에 지금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또 이들이 또 사회주의를 경험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이 이제 개방 개혁 경제로 나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앞서서 좀 노하우를 네. 전수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예정 시간은 이제 9시 40분쯤에 각국 정상들이 이제 도착을 해서 영접 이후에 환담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간이 한 4분 정도 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그 메콩 국가들의 이제 중요성 얘기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지리적 강점 또 높은 경제 성장률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인구만 지금 현장 그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도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태국의 정상 차량이 먼저 진입한 모습입니다. 네. 태국 국기가 보이고요. 태국 국기네요. 네, 이제 프라윕 태국 짜노차 총리. 네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 누리마루가 참 멋진 곳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해운대 앞바다가 쫙 보이고 있고요. 네. 세계에서 가장 바다 풍경이 아름다운 정상회담 장소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렇군요. 자연환경이 수려합니다. 네, 프라윕 차노차 태국 총리가 지금 누리마루에 입장을 하고 있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접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네, 당초에는 강경화 외교부 그러니까요. 장관이 영접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대통령이 직접 내려오셨네요. 네, 정상회담의 성격을 감안해서 막판에 바뀐 걸로 보이고요. 네. 네, 짜노차 총리는 현재 이 한 메콩 의장국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네. 한 아세안 의장국이기도 하죠. 네, 두 곳 다 맡고 있습니다. 네. 이 자신과 딸 모두 한식을 직접 요리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태국 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얘기할 때 태양의 후예 얘기를 하면서 네, 또 친근함을 표시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이 영접할 것으로 네. 전해졌었는데 이 회의의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별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회의를 총괄했던 서정인 단장이 먼저 인사를 하고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이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영접을 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태국은 문화와 외교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국 음식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꼽힐 그렇죠. 정도고요. 또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품격 있는 그런 음식 문화가 발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정상회의에서는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국방 협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태국하면 워낙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로 유명을 해서 네. 친근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태국은 동부회랑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디지털 혁신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네. 또 문화 관광 대국으로서의 입지도 국제사회에서 확고합니다. 네. 이 메콩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경제력이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민 통치를 한 번도 받지 않았을 정도로 어떤 외교력 그리고 또 지도자들의 통찰이 또 굉장히 깊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원래는 전체 일정으로 봤을 때는 4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조금 한 5분 정도가 네.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누리마루가 있는 저 동백섬은요. 네. 최치원이 가장 사랑했던 곳이라고 할 정도로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동백꽃도 지금 꽃봉오리가 이렇게 막 피고 있어서 굉장히 네.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라오스 통룬 시술리트 총리입니다. 네. 네, 이번에 취임 후에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3번째 부산 방문이라고 개인 합니다. 방문을 했군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특히 라오스는 내년이 한국과 수교 25주년을 맞습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한 데 이어 올해는 이 총리가 찾아서 이렇게 정상 간에 다시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신남방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라오스 총리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농업 협력과 ICT 협력 강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라오스 통룬 시술리트 총리, 네, 또 다음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번째 정상인데요. 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는 아시아의 내륙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교통 인프라 같은 것들을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세안이 연계되면 네. 라오스가 굉장히 장점을 갖는 그런 입지로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정상 베트남 응우엔 수엔 푹 총리입니다. 네. 네. 내년 의장국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세안에. 네, 내년에 태국의 의장국 지위를 이어받아서 이 아세안과 한메콩 모두 의장국이 될 예정입니다. 얼굴이 약간 낯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네네. 호스트로서 김정은 그렇죠. 국무위원장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서 얼굴이 알려졌고요. 이번에 다시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유일하게 아직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고요. 오늘 오후에 이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과 함께 만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콩 회의가 다 마친 이후에 이제 오후부터 저녁부터는 이제 네. 공식 방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서울로 가서 바로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네. 베트남은 도이머이 이후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해서요. 북한에게도 굉장히 모범이 되는 어떤 그렇죠. 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정상이 입장을 합니다. 캄보디아의 프락소콘 부총리입니다. 원래는 훈센 총리가 참석하기로 했다가 이제 개인 사정으로 네. 참석을 못했죠. 그렇습니다. 외교관 출신이고요. 훈센 총리의 부재로 이번엔 정상과 만나지 못했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25일에 외교장관 회담을 했고 지금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정상의 지위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세인 총리가 그 장모님 편찬에서 못 오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아세안 국가에서는 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또 가족 간의 정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더구나 모계사이기 때문에 장모님이 편찮으시다는 것이 이렇게 오지 못하는 어떤 그 아세안의 정서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메콩강 그 주변국들이기 때문에 메콩강은 또 동남아에서 가장 긴 강이고요. 또 네.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수자원 관리라든가 개발 부분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아세안 각국의 네.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이 한강, 낙동강, 이 강을 잘 활용하는 우리가 개발이 법에 잘돼 대해서 있죠. 네.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태국 같은 나라도 잘 살지만 늘 이렇게 짜오프라야가 범람해서 도시 전체가 침수되는 일들이 연중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국의 어떤 노하우들이 이 아세안 특히 메콩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조금 전에 도착을 한 라오스 총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네 분의 이제 정상들이 들어왔고요. 이제 잠시 뒤에는 이제 미얀마 네. 아웅산 수치 공무만 들어오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상으로는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10시에 정상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환담의 시간은 어떻게 될지 원래는 한 10분 정도로 예정이 돼 있었죠, 김 기자? 네, 그렇습니다. 네. 10분 정도 정상 라운지에서 환담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이 환담의 시간을 줄여서 기념 촬영만 하고 정상회의를 제 시간에 할지 아니면 정상회의 시간을 10분 정도 지연시킬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정상 라운지 뷰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정상들에게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또 의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아세안 10개국과 다르게 메콩강의 특징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역동성과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중국처럼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하게 되면 그들에게 신뢰를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그들과 눈을 맞추고 좀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메콩강 국가 국민들의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인간관계를 상당히 중요시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보면 태국이나 미얀마, 라오스에서 사람들이 승려들에게 탁발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심이 깊고요.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이들에게 사실 메콩강 개발이 지나치게 어떤 돈이나 어떤 기술만 이들이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개발 모형 또는 어떤 녹색 성장에 어떤 그렇군요. 레슨을 좀 주면 이분들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부산 누리마루의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 미얀마 정상만 도착을 하면 환담 이후에 바로 10시에 한메콩 제1차 정상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 아세안 정상회의나 이 한메콩 정상회의 모두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일환인데 네. 이 신남방 정책이 갖고 있는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 기자? 이 신남방 정책은 2017년 11월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천명한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정책인데요. 사실 한반도는 그동안 지금까지 주변 사국에 큰 영향을 받아왔고 그 주변 사국과의 외교 관계에 치중하는 영향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의 미래 개발과 가치를 위해서는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나온 게 신남방 정책입니다. 네. 실제로 이 아세안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보다도 더 큰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중국 다음에 제2의 교역국이고 그리고 연간 600만 명의 국민들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얀마 네.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의 차량입니다. 미얀마는 네. 메콩강 연안 국가 중에서도 가장 성장 잠재력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3배의 영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뭐 니켈, 구리, 우라늄 같은 지하 자원도 풍부한 곳입니다. 네. 그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고요. 비자 면제 이후에 이제 한국인 방문이 네.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어제 지금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2016년에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부산에 있는 부산 외대에 그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미얀마어 학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곳에 방문해서 미얀마어를 공부한 학생들과 이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5 나라의 국가 정상들이 모두 도착을 했고요. 네. 원래는 한 44분부터 한 55분까지 환담이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9시 56분입니다. 원래는 10시에 한메콩 정상회의가 시작될 예정인데 환담을 좀 하고 사진 촬영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얀마 그 아웅산 수치 여사를 마지막으로 다 모든 정상들이 입장을 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미얀마가 그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중국과 인도 국경을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인도만 해도 30억 인구와 맞닿아 있는 그리고 아세안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서양을 잇는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새로운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열악한 환경들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와 협력을 통해서 또 잠재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모멘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없는 게 오히려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또는 립프로그 현상, 즉 개구리가 팔짝 뛰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결핍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이 이미 눈부시게 발전을 했고요. 이제 아세안이 바로 그 넥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그런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격전지입니다. 네. 자, 이 시각 부산 누리마루의 전경을 보고 계신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또 5개 나라의 정상들이 저 이제 뷰를 보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고 환담 이후에 단체 사진 촬영 이후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회의장을 보고 계신데 실무진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뒤에 보면은 제 뉴스 앵커 뒤에 네. 그림도 그렇습니다만 예, 예. 핵심 이미지가 있어요. 소쿠리와 라탄 바구니를 형성한 거라면서요. 네, 이 메콩강 유역은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네. 여성들이 농사를 짓고 남는 시간에 수공예품을 만들어서요. 그 수공예품들이 상당히 다채롭고 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세안 문화원에서도 행사 끝나고 메콩 바자가 열려서 일반 시민들도 가서 그 메콩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공예품을 직접 구입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그 네. 메콩강에 대한 중요성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10개국, 아세안 10개국 중에 왜 굳이 메콩강 유역의 5개 나라만 따로 정상회의를 하느냐라고 네.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일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 아세안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동남아라고 하는 지역에 연 600만 명이 방문을 하는데 그중에 500만 명 이상이 바로 이 5개 국가를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인구는 2억 4천만 명이고요. 이 5개 나라가 지금 현재 연 6% 이상의 고도의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대니까 이 2배가 넘는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우리가 라오스와 댐 사업도 하고 있는 네. 것처럼 수력 발전의 가능성이 높고 또 목재와 광물 자원 등이 풍부해서 경제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최근에 보면 중국의 1대1로나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들을 보면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동남아 지역에 다른 나라 중국과 일본, 미국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중국이 내륙 지방 개발에는 이 아세안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1대1로 정책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바로 이 메콩강 연안 지역이었는데요. 최근 반중국 정서가 생겼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너무나 자본을 많이 투여하고 영향력을 강화하니까 이제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특히 그런 곳이 베트남입니다. 아마 지금 한국이 베트남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또 경제 협력이 급속히 늘어나는 배경에는 바로 이 반중국 정서가 있습니다. 네. 어제 미얀마 정상회의에서 제가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아웅산 수치 고문이 미얀마 아이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배려를 부탁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어찌 보면 우리 한류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동남아 국가들과 국민들에게 좀 친근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 BTS의 그 아미라고는 충성스러운 어떤 네. 그 팬심이 사실 가장 많은 곳도 아세안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아미 보유국 1위고요. 우리가 아닙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이 한류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네. 김 기자, 한 메콩 간의 그동안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일단 2010년에 한국이 이 메콩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 메콩 5개국과 한국 외교장관 간의 정례적인 회의 신설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후 2011년에 처음으로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고 이때 한강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한 메콩 비즈니스 포럼이라든가 한 메콩 협력 기금 마련을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한 742만 불 정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5개 나라의 가능성을 잘 묶어서 네. 우리나라도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에 이제 종교나 문화와 종족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성장 잠재력 높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어떤 인프라와 통신이 발달하면서 하나의 어떤 경제 공동체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군요. 어찌 보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화면들은 앞서 각국 정상들이 누리마루에 도착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그런 여러 시장들이 열리고 있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반드시 거기에 지사를 내거나 사람을 파견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SNS라든지 이런 인터넷과 연결만 되면 이 메콩강 유역 지역에 얼마든지 진출을 모색할 네. 수 있다. 어떤 그런 새로운 기회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환영 반찬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앞서 이제 김 기자가 잘 정리를 해줬는데 이 불교 국가다 보니까 사찰 음식을 준비한 것도 아마 정상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네. 관계를 더 증진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아세안 문화원에서 그런 네. 기능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5년 전 부산에서 이 2차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시작은 작지만 네. 점점 결과가 지금 사진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지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단체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뒤에 있는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렇게 정상들이 자주 만나고 스킨십을 하는 것 자체가 양국 간의 관계 증진과 앞으로 좀 어려운 일들을 풀어나갈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네, 특히 아세안 지역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많이 만나고 또 밥을 나눠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만날수록 또 서로에 대한 이해도 또 깊어질 수 있고요. 네. 태국 총리에게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산수화의 의미를 즉석에서 뒤에서 영어 통역 담당관이 있는데 아마 전달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저렇게 우리 문화를 정상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은 네, 또 그 나라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모멘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 해운대에 있는 누리마루에서 이런 정상들의 모임이 계속되면서 중국이나 동남아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명소로 앞으로도 부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이는 순서대로 라오스, 미얀마, 태국,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캄보디아 정상들이 자리를 잡고 단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저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남는 이게 제 1회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1차고. 네. Thank you. Your Excellencies are kindly asked to enter the summit room. 이번 한 아세안과 한 메콩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 5개 나라 정상들과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만났기 때문에 또 깊은 또 우정을 나누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회의장으로 이동을 해서 정상회의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김 기자, 오늘 정상회의에서는 약 1시간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나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에 이미 이 메콩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메콩 비전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메콩강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에 있는 어떤 새로운 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합의와 그리고 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해서 한국과 메콩 지역이 함께 성장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곧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메콩 정상님들 여러 번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역사적인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메콩 정상 여러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인 올해 최초의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한메콩 정상회의의 공동의장을 맡아주신 프라윷 총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못 오셨지만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해 주신 훈센 총리님과 함께해 주신 정상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메콩강은 위대한 어머니의 강입니다. 수많은 생물이 사랑과 어우러진 삶의 표전입니다. 캄보디아의 톤레사 호수와 베트남의 메콩 델타로 흘러들어가 쌀을 키우고 라오스의 수력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메콩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메콩강처럼 모든 것을 품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메콩은 이제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개방의 바람과 함께 시작된 메콩 협력은 하루가 다르게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로 대륙과 해양의 공동 번영을 추구한 한국의 꿈도 오래전부터 메콩의 역동성과 만났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준비하며 아세안과 상생 번영의 관계를 맺었던 한국은 이제 메콩의 특별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라 간 개발 격차를 줄여 통합된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아세안과 메콩의 꿈은 곧 한국의 꿈입니다. 한메콩 교역은 지난해 845억 불로 8년 사이에 2.4배 증가했고 투자는 38억 불로 1.7배 늘어났습니다. 인적 교류도 3배가량 증가한 700만 명에 달합니다. 메콩은 한국 ODA 자금의 20% 이상을 공유하는 핵심적인 개발 협력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2011년 한강선언의 채택과 함께 수단관리, 정보통신, 에너지 등으로 협력이 폭넓게 확대되었습니다. 한메콩 협력기금을 조성하고 비즈니스 포럼을 매년 개최하면서 우리의 협력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메콩 국가들은 연 6% 이상 고성장을 달성하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내며 나눔과 상호 존중의 아시아 정신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항아 문명과 인더스 문명을 연결한 문명의 중심지였고 앙코르왑, 바간, 와푸의 자부심과 아유타야 왕국, 참파 왕국의 해상무역 역사가
되살아나며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험이 메콩의 역동성과 손을 잡으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은 메콩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이라는 믿음으로 메콩과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자, 김 기자, 모두 발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강의 기적이 이제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자라는 메시지였는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이 메콩강 지역의 무한한 잠재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과 메콩이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국의 경험이 메콩의 역동성과 손을 잡으면 네.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차 한 메콩 정상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상회의 뒤에는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 소식도 뉴스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